주기 문제인데 두 번째 조건에서 XO3 3-가 3몰이 반응할 때 YN 플러스가 2몰이 반응한다 그랬으니까 개수를 이렇게 3과 2로 맞출 수가 있어. 그리고 Y 원자수 가지고 B 값을 1이라고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화수 조건을 이용해야 됩니다.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X의 산화수가 플러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Y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돼. 그리고 X의 산화수가 생성물에서 N 더하기 2라고 했고 또 이제 Y의 산화수는 N이 됩니다. 기억 보기에서 Y의 산화수가 감소하냐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Y는 원래 산소와 결합했다가 그 산소를 잃어버린 형태잖아. 산소를 잃어버린 형태니까 환원인 게 맞아. 환원이어서 산화수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산화되는 전자수랑 환원되는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선 산소를 잃어버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X는 산화되는 상황이니까 이때 산화되는 전자수랑 환원되는 전자수가 같다라고 해서 식을 쓰면 Y에서 이게 산화수 변화가 6 빼기 N이고 Y 원자수가 2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번에는 또 X 원자수가 3이기 때문에 3 곱하기 N 더하기 2에다가 3을 빼면 됩니다.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N 값이 3이 나와. 그래서 N을 3을 여기다가 적어 보겠습니다. N3. N을 3이라고 적어 보니까 이제 C의 개수를 C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전하량 보존식을 쓰면 돼. 전하량 보존. 그래서 마이너스 9 그리고 마이너스 2 더하기 C는 마이너스 339 더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C 값이 8이 나옵니다. 그래서 C가 8 전하량 보존으로 쓴 거고 그러면 이 값도 그 H 플러스 숫자 가지고 4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. 그러면 이제 산소 숫자 가지고 이제 N 값이 3이니까 여기서 X의 산화수가 플러스 5가 되면서 그러면 전체가 3-1이려면 그 M이 4가 돼야 되거든. 왜냐면 5 빼기 8 해야지 마이너스 3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M 값이 4라고 한 니은 보기가 맞는 보기고 그러면 A가 3이고 B가 1이고 또 C 값이 8이기 때문에 D급 보기까지 맞는 보기가 되면서 답을 5번이라고 하면 됩니다. 18번 문제인데 그 18번에서 2번은 중성이라 그랬고 그러면 1번은 일단 액성이 산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. 왜냐면 이게 이가에다가 일가를 첨가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가 염기에다가 일가 산을 적정하는데 이게 만약에 액성이 염기성이라면 그냥 2분의 1이 나와야 되지. 양이온이 1이고 음이온이 2 이렇게 돼야 돼서 이게 액성이 산성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. 그리고 나서 이제 양이온의 양과 음이온의 양 몰수비가 5대8 관계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. 이온표를 짤 건데 Y-, X2- 그리고 염기성이라면 OH-를 적어야 되는데 1번은 산성이기 때문에 OH-가 없는 거고 이렇게 양이온 따로 음이온 따로 이렇게 이온표를 짜볼 거야. 그래서 여기서는 음이온은 Y-밖에 없기 때문에 Y-의 몰수를 8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 여기서 이온수가 3 차이가 나는데 3 차이가 나는 게 이가 이온수 차이가 돼야 되거든. 그래서 연립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가 차이가 이가 이온 차이가 이온수 차이다 라는 거에서 Z2 플러스를 3을 쓸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 H 플러스를 2를 이렇게 맞추면 검산 한번 해보면 전하량 보존도 맞게 돼. 그래서 음이온의 총전하가 마이너스 8이고 양이온의 총전하가 6 더하기 2가 되면서 전체가 음이온도 8, 양이온도 8 이렇게 전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. 그 다음에 그러면 H2X는 몰농도가 A 몰농도고 ZOH2는 몰농도가 2분의 3 A 몰농도이기 때문에 여기 2번 용액에서 X2-를 이온수를 상대값으로 2라고 쓸 수가 있어. 그렇게 한 다음에 이때 전하량 보존식을 쓰면 이게 마이너스 4가 되고 또 양이온은 플러스 6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이너스 2를 채워줘야 돼서 여기서 Y1-는 2 이렇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. 중성 용액에서는 구경꾼만으로 전하량 균형을 맞춰야 돼.
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, 그러면 EV 값이 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EV가 40이면 V가 20이야. 그래서 V 값을 20이라고 구했고, 이제 X만 구하면 답을 구할 수가 있는데, 1번 용액과 2번 용액에서 그 전체 음이온의 몰농도 합의 비율을 찾아야 되거든. 그래서 1번 용액에서는 전체 부피가 60, 2번 용액에서는 전체 부피가 50이고, 여기서 음이온 몰수는 1번 용액에서 8이고 2번 용액에서는 4 이렇게 돼.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1대 5분의 3이 됩니다. 따라서 X 값은 5분의 3이고 계산하면 답은 2번이 됩니다. 19번 문제는 가를 2배를 해서 연립을 하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가를 2배를 하면 이게 XAYB, XAYC가 있다고 했을 때 16W와 60W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. 그리고 그러면 Y의 질량은 W는 그냥 빼고 그냥 3g으로 하겠습니다. 그래서 Y의 질량이 6g이고 여기도 W를 다 좀 빼고 비율 관계만 할 거기 때문에 W를 다 빼고 쓸 거야. 이렇게 여기를 g으로 써보겠습니다. 그러면 전체 원자수는 22가 되고 나에서는 지금 여기 표에 나온 값을 차지하는 거야. 그러면 여기서 연립을 해보면 이 차이가 전체 원자수의 차이가 가 다시와 나의 차이가 XAYC 45g에 해당하는 게 됩니다. 그래서 XAYC 45g이면 여기서 Y 원자는 3g이고 원자수로는 12가 돼.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나 상황이 첫 번째 분자가 16g, 두 번째 분자가 15g인 상황인데 여기서 전체가 15g인 상황에서 X 원자수와 Y 원자수, 또 여기도 X 원자와 Y 원자로 돼 있는데 Y 원자수가 여기서 Y가 1g인 상황이거든. Y가 1g. 왜냐면 XAYC가 45g일 때 Y가 질량이 3g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15g인 상황이면 3분의 1배가 되는 상황이거든.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, 근데 이 나 상황에서 전체 Y의 질량이 3g이라 그랬으니까 Y를 2g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. 그럼 X는 14g인 거고 여기도 X가 14g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원자수로 보면 원자수는 이 전체 원자수가 이것도 3분의 1배에서 원자수가 4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. 그러면 여기서 전체 원자수는 상대값으로 6에 해당해야 돼. 왜냐하면 여기가 전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원자수를 6을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.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여기서 X 원자수는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. 질량이 똑같으니까 X 원자의 질량이 똑같으니까 X 원자수는 똑같다. 그러면 원자수에서 상대값으로 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Y 때문에 이 차이가 나는 거야. 따라서 여기서 원자수의 상대값을 4와 2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. 원자수의 상대값을 4와 2. 그럼 전체 원자수가 6과 4기 때문에 이 자리를 2라고 채울 수가 있고 이 자리도 2라고 채울 수가 있어.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풀렸는데 나는 x2, y4로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는 또 x2, y2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A랑 C는 똑같은 값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량의 B는 여기서 구했는데 여기서 7과 2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어서 이 원자량의 비율값은 14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. 그래서 답을 4번이라고 골라주면 됩니다. 20번은 A와 B의 양을 달리하여서 반응을 시켰는데 여기 보니까 C의 양이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C의 양이 첫 번째 실험과 두 번째 실험에서 똑같다. 그런데 A의 양이 다르니까 이게 한계 반응물이 다른 상황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.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은 A가 적으니까 A가 한계 반응물, 두 번째 실험은 B가 한계 반응물인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. 그런데 첫 번째 실험에서 A가 N이 없어지는데 C가 N이 생겼다는 걸 보고 A의 개수는 2라는 걸 바로 찾아야 돼. A의 개수는 2. 이렇게 하고 이제 B와 C의 분자량만 찾으면 됩니다. 그래서 A의 개수를 2라고 찾았고 이제 반응식을 세 줄씩을 좀 적어 봐야 돼.
첫 번째는 A가 n이 있었고 두 번째는 1.5n이 있었는데 여기서 반응 후의 밀도에 대한 자료가 나왔는데 질량이 나오고 밀도가 나왔으니까 이 부피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거든. 그래서 부피를 구하려면 질량 곱하기 질량분의 부피를 해야 되잖아. 그래서 여기서 질량분의 부피의 상대값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질량분의 부피의 상대값은 7대 5라는 걸 알아. 그러면 1번과 2번에서 반응 후 전체 부피에 대한 값을 계산해 보면 이게 15 곱하기 7대 14 곱하기 5가 되면서 이거 약분해서 정리하면 3대 2가 됩니다. 전체 분자수가 3대 2가 돼야 돼. 그래서 첫 번째 실험에서는 A가 한 개 반응물, 두 번째 실험에서는 B가 한 개 반응물, 그리고 A는 N이 없어져야 됩니다.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, 그러면 그 반응 후에 두 번째 실험은 전체가 1.5n에 해당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. 그러면 첫 번째 실험은 1.5n의 2분의 3배다 라고 할 수가 있고, 그럼 이걸 계산하면 4분의 9n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반응 후에 전체가 4분의 9n이 되려면 이 자리를 4분의 5n으로 채울 수가 있고,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n이 반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첫 번째 상황에서 최초의 B가 4분의 7n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. 4분의 7n. 이제 분자량의 비율을 구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실험에서는 최초에 B가 0.5n이 있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A와 B의 분자량 비를 구하는 거야. 그러면 이 반응식의 개수를 알기 때문에 C의 분자량 상대값도 질량 보존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반응 전 상황에서 전체 질량비가 15대 14인 걸 이용할 거야. 그래서 A의 분자량을 A라고 하고, A가 1몰이 있고, 또 이제 B는 4분의 7 B가 있는데, 이 값이 15다. 이런 식을 하나 쓸 거고, 두 번째에서는 2분의 3 곱하기 A, 그리고 2분의 1 곱하기 B, 이 값이 14다. 이렇게 식을 하나 쓸 수가 있어.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보면 A가 8이 나오고 B가 4가 나옵니다. 그러면 A와 B가 분자량비가 2대 1이 나와. 그래서 이제 개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량 보존식을 쓰면 A와 B가 분자량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C는 상대값으로 2.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B와 C의 분자량비는 1대 2.5가 돼. 그래서 이 값을 2.5라고 구할 수가 있고 답은 5번입니다.